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뉴스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저희가 깊이 파헤쳐 드립니다. 네, 특히 이번 주는요. 부동산 시장 소식이 정말 많았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보면서 저희가 중요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기사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이 시장 분위기가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그 부동산 전문가 50명한테 물어봤는데 72%면 거의 대부분이죠? 네, 상당수네요. 이분들이 내 집 마련 최적기는 바로 지금 추석 직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꽤 있죠. 왜 그럴까 보니까 내년부터 서울 입주물 날이 확 줄어드는 그 공급 절벽 있잖아요. 네, 그 우려가 크죠. 그거랑 또 뭐랄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좀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언제 사느냐만큼이나 어디를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입지가 중요하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분석해보면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강남 3구를 지금 막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대신에 용산, 마포, 성동, 광진, 이른바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 이쪽의 상승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아, 한강벨트요? 네, 강남 접근성도 뭐 나쁘지 않으면서 가격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고 또 개발 호재 같은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매입 방식은요? 청약은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요. 청약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입지 좋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 쪽을 좀 눈여겨보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아하. 의원. 경매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항상 변수로는 생각해야 하고요. 네, 맞아요. 이런 상승 분위기에 또 불을 확 붙이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 사업이요. 이게 3조 원 규모 PF 약정을 맺고 이제 진짜 본궤도에 올랐다는 뉴스예요. 아, GTX-B 드디어 가는군요. 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쭉 이어지는데 벌써 남양주 쪽 아파트 값은 15주 연속 올랐다고 하고요. 이야, 청량리나 신도림 이쪽에서도 신고가 소식이 계속 들려오네요. 그렇죠. 교통로망 확충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 중 하나죠. 네. 특히 GTX-B 같은 경우는 서울 핵심 업무지구를 확 관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의 직주 근접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송도 같은 곳도 좀 기대감이 있겠네요. 한동안 좀 주춤했잖아요. 맞습니다. 송도도 사실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GTX-B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에 또 뭐 분당 야탑이나 임해동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소식이라든지 아, 네네. 또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부 정비구역으로 지정 완료된 거. 이런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도 특정 지역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주고 있죠. 성남시가 분당 선도지구 주민 부담 완화해준다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당연하죠. 양면성이 항상 있죠. 코로나 때는 막 웃돈까지 붙어서 거래되던 그 지식산업센터요. 아, 네. 지산센터. 이게 이제는 마피,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붙여도 안 팔리는 애물단지가 됐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네,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상황이 좀 신박해요.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까지 막히니까 아, 대출까지. 네. 심지어는 뭐 위잔 파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걸 관리하던 신탁사 부실 위험 경고까지 나오고 있고요. 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결국은 공급 과잉 문제랑요. 또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 이게 맞물린 결과로 봐야겠죠. 그렇군요. 공급과 규제. 그리고 또 다른 걱정거리는 역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아, 가계부채. 계속 나오는 얘기죠. 네. 특히 40대 1인당 평균 가계대출이 1억 2천만 원 역대 최대치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1억 2천. 정말 크네요. 이건 결국 그 영끌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쵸. 또 전세 시장도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맞습니다. 전세 시장 불안도 좀 심각해요. 그 6.2 대책 이후에 신규 전세 계약이 거의 30% 가까이 급감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30%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세 절벽이라는 말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특히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또 월세 시장으로 불똥이 튀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결국 월세 수요가 늘고 월세 가격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부 움직임도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최근에 과천이나 성동구처럼 집값이 좀 많이 오른 비규제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곳들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또 국세청에서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 한 104명 정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봤어요. 편법 증여 이런 거 잡겠다는 거죠. 그렇죠.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이나 편법 증여 같은 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뜨거운 상승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또 규제 강화 움직임이라든지, 늘어나는 대출 부담, 또 특정 분야의 침체 같은 여러 위험 신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네요. 이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당신은 어떤 점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좀 상반된 신호들이 막 쏟아질 때는요, 결국은 자신만의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이런 거시적인 흐름 외에도요, 기사들 속에서 보이는 좀 미시적인 트렌드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시적인 트렌드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률은 더 높고 관리비는 오히려 저렴해서 선호도가 높다, 이런 현상이라든지, 아, 네. 아니면 같은 단지 안에서도 고층이랑 저층 가격 차이가 막 2배 이상 벌어진다거나 이렇게 층수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꽤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변화들이 앞으로 전세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게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알찬 정보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